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평생 가서 맛보고 싶은 맛집 있으신가요? 일주일마다 생각나고 가도 질리지 않아서 이 맛집은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분들, 이런 맛집 하나쯤은 품고 계실 것 같은데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에게 맛있는 수익을 안겨다줄 종목을 주는 맛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그런 맛집 원하신다면 이번 주 대박친구 3부 수목금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을 정말 애타게 기다리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때로는 여자친구처럼, 때로는 맏며느리처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시죠. 바로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이 대박친구 3부 이번 주 수목금 단독 앵콜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수익에 배가 고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수익을 안겨다 드리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등장을 해주셨고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노란톡으로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대박친구 주식 와이프 종목식당을 검색을 하시고요. 암호 8282 눌러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 단 1,500분이 마감이 되면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이 첫날이죠. 마감이 되기 전에 서둘러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저희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관심주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네. 주아.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를 먼저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아직 주아쌤과의 인사 잊지 않으셨죠? 예, 주아쌤 하이라는 뜻에서 주아쌤이 항상 주하하고서 인사를 드렸는데 주아쌤이 요즘에 그 음식점도요. 그 리뉴얼하고 메뉴 개발하려면 그렇죠. 잠깐 동안 이제 휴업을 하잖아요. 휴업을 하죠, 잠깐. 네, 그래서 제가 이데일리 방송을 거의 뭐 한 달 만에 돌아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금 최근 시장 너무 어려웠었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나 이제 미국 대선 두고서 3개월 동안 정말 지지부진한 장세가 나오기도 했었고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한 장세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점에서 고민이 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아쌤이 이번에는 종목식당 통해서 스페셜 방송을 단 3일 동안 진행을 도와드릴 텐데요. 3일간 지난번에 주아쌤이 이제 종목식당 통해서 시즌 1 때 정말 많은 수익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도 우리 유진 앵커님과 같이 나왔었는데 기억하시죠? 저 그때 에비타이저랑 다 맛보지 못해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네, 저는 그때 우리 유진 앵커님이 이제 지인분들이 그렇게 이제 정말 맛있게 수익을 잡수셨다고 대체 이제 종목식당 또 언제 오픈하냐. 네, 그렇게 이제 저도 질문을 많이 듣곤 했었는데 좀 기다려달라고 했었는데 딱 그 마침 이제 시즌2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이제 종목식당은요. 수요일 이제 에피타이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내일은 제일 이제 중요하죠. 메인 디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이제 디저트로 깔끔하게 주아쌤이 종목, 3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번 주 정말 좋은 메뉴들로 주아쌤이 꾸려왔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픈 채팅방에 종목식당 시즌2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네, 종목식당이라고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여기 아래 참여 코드명 나와 있습니다. 파리파리, 빨리빨리. 맛집은 재료가 금방 동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들어오라는 의미에서 참여 코드 파리파리 걸려져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내일 주아쌤이 그러면은 아침 장시작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잊어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시작 전에 주아쌤이 준비한 에피타이저 종목을 바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종목식당 강의 끝나고 나서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하니까요. 종목 상담까지 오픈 채팅방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아쌤이 오늘 이제 준비해온 강의 이제 먼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자, 우리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이 변곡 구간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마 지금 시점에서 수많은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시장 올라간다, 아니다, 시장이 지금 단기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정말 어마무시한 말들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변곡 구간일수록
증시가 이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들 많으실 텐데 네네. 일단 주화쌤이 방향성 제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미 대선 이후에 우리 증시 방향성 어느 쪽으로 갈지 한번 끝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피디님이 정말 센스 있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강의하러 왔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너무 귀엽게 캐릭터를 올려주셔가지고 종목식당의 주인장이 너무 깜찍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지금 기분 좋게 강의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체 종목식당 뭐야? 주화쌤은 누구예요? 하고서 설마 주화쌤이 한 달 만에 돌아오긴 했지만 정말 저라는 사람을 잊어먹었을까봐 주화쌤이 지난번에 이제 종목식당 때 제가 어떤 이제 메뉴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드렸는지 잠깐 동안 이제 브리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디시, 디저트까지 가기까지 한 세네 종목가량 주화쌤이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종목이 JW 신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6월 당시에 주화쌤이 종목식당을 이제 3일 동안 스페셜 방송 지금처럼 방송을 했었는데요. 네. 이 JW 신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금 증시가 물론 이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지금 뭐 일별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도 세 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보는 이제 관점이 코로나가 이제 악재를 둔갑한 호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치료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화쌤이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게 코로나 시대 속에서는 당연히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를 보셔라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요. 치료제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려면 백신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여기까지는 갔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그 다음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 주화쌤의 이제 이데일리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증시가 올라가려면은 딱 두 가지 업종 섹터만 기억하라고 했었죠.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다음은 무엇일까를 보자는 겁니다. 그중 이제 첫 번째 주화쌤이 이 치료제들이 강세 흐름이 나왔을 때 6월 달에 딱 때마침 주화쌤이 메뉴 선정을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했었다는 거죠. 네네. 이 JW 신약 같은 경우에는 악템라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악템라가 이제 근육 쪽에 쓰이는 약품인데 이 JW 신약 쪽에서 악템라를 이제 개발을 했었고 그 악템라라는 제품이 또 코로나 치료제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주화쌤이 이제 드렸었던 시점이 6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주화쌤이 이 종목을 제가 또 기억을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에피타이저 종목이 가장 늦게 올라갔었는데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화쌤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주화쌤이 이때 6월 달쯤에 이제 JW 신약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30% 이상 수익 구간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6월, 7월, 8월 계속 올라갔죠. 3개월 정도 기다리고 적금 이상 수익률 내면은 괜찮지 않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요즘에 적금 부어봐야 진짜 2%도 받기 정말 힘든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자산 중에서도 주식 시장에 이렇게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건데 30%, 이 3개월 동안 30% 수익률이면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때 당시에 주화쌤이 4종목가량 드렸었죠. 4종목이 거의 다 이 정도 이상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진짜 종목식당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요, 수익률을 주화쌤이 이제 3종목 정도 앞으로 드릴 텐데 정말 100%를 목표로 한번 달려보자. 이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꼭 넘어오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리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역시도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무고통 항생제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항생제가 물론 항암 환자들한테도 쓰이기도 하고 뭐 여러 이제 다치거나 이럴 때도 이제 항생제를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무고통 항생제, 무고통 항암제라고 해가지고 이 현대바이오가 그때 당시에 또 코로나 치료제로 쓰인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화쌤이 이제 들었었던 당시 그대로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주화쌤이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40% 가까이 냈는데요. 자, 공통점 보이죠? 지금
벌써부터 공통점이 보여요. JW 신약도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네네. 현대바이오도 코로나 치료제. 근데 지금 30%, 40% 냈죠. 자, 그 다음 종목도 보면 놀랐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셔야 이런 종목들을 이제 공략을 빠르게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6월 달에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항바이러스제가 코로나 치료제에 쓰인다. 라는 이슈가 이미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치료제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올 때 잘만 공략을 하더라도 주아쌤이 이때 드렸거든요. 그대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주아쌤이 메인 DC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네. 메인 DC여서 드리자마자 바로 올라갔어요. 2, 3거래일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아쌤이 한올바이오파마 45%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와서 그때 이제 종목식당 진짜 입소문이 장난 아니었죠. 자, 그리고 그럼 마지막 이제 디저트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는지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성미생물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구제역이라든지 신종 뭐 조류 인플루엔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역시 동물 의약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구충제도 코로나 치료제에 쓰인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이런 이슈들도 다 코로나 치료제 이런 이슈가 붙어가지고 올라갔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주아쌤이 드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바로 뛰었어요. 그래서 15%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 구간까지도 또 올라갔으니까 30% 가까이 또 올라갔습니다. 와,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이 얼마예요? 종목당 이렇게 순환매대로 탁탁탁탁 공략하고 보유하고 있기만 하더라도 평균 수익률이 대략 35%에서 40%가 나왔다는 거죠. 그것도 한 종목당. 와, 자, 이런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오픈 채팅방에 우리 시청자분들 들어와 계신가요? 몇 분 정도 들어와 그럼요. 계시죠? 지금 150분 넘게 들어와 있고요. 네. 방송 보고 들어왔다고 주아쌤 정말 오랜만에 보고 네. 있는데 이번에도 센 종목으로 가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네. 진짜 종목식당 오늘은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사실 이제 시즌2 신장 또 개업인 거잖아요. 지금 시작한 지 한 10분, 10여 분밖에 안 지났는데 맞아요. 벌써 뭔가 대박의 기운이 슬슬 올라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아쌤이 이제 그동안 그때 종목식당 했을 때 단 3, 4종목만으로 이런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즌에서도 이런 변곡 구간 잘만 활용하신다면 시장에 대세 판단만 잘하신다면은 충분히 이런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흐름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주아쌤이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브리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 볼 텐데요. 자, 미 대선이 11월 3일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서 이 바이든 후보가 바이든 이제 당선인이 되게 됐죠. 근데 가장 이제 우려스러워했었던 시나리오 중에 이제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불복할 가능성이 맞아요.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였었는데 네네. 딱 그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개표할 때 이제 개표를 멈추게도 하고 소송을 걸겠다고 하고 소송전이 지금 계속 이제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 이제 부담으로는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리스크는 시장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 정도로 일단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미 대선 관련해서는 뭐 간략하게 시나리오가 한 3-4개 정도 나오기도 했었죠. 일단은 뭐 기관 투자자나 뭐 수많은 이제 언론 쪽에서는 이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까지도 이번에 잘하면 상원을 블루웨이브로 이제 장악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데 어떻게 당선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수 있다라는 또 이슈가 있기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나서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할
될 경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아직 다수당이 결과가 나오려면 또 1월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 쪽에서도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계속해서 이제 관망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 쪽에서도 바이든이 이제 당선됐다 해서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정 간섭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러시아나 브라질, 터키, 멕시코 역시도 관망하겠다. 특히나 북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이든 당선되고 나서 계속해서 침묵을 지켜주고 있는데 아마 진짜 바이든 당선인이 그 대선 취임까지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북한이 침묵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현재의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대북 정책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탑다운 방식을 선호했다면 지금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실무 협상부터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바텀업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해서 대북 종목들 포기해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대북 정책을 바텀업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겠다라는 거지 그 북미 관계를 악화시키겠다, 단절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서 대북 종목들의 추이, 이후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네네. 지금 미국 쪽이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망자 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물론 확진자 수가 정말 많이 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아직까지도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나오고 있는 이슈가 뭔가요? 자, 그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행보가 바로 뭐였냐면 코로나 태스크포스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마스크를 전 국민이 이제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지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이나 서양 국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개인의 자유이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강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바이든 역시도 친환경 정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화이자 쪽에서 백신이 지금 개발 중이죠. 90% 정도 효능이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이 화이자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도요, 만약에 이제 접종이 된다면, 미국민들한테 이제 되게 된다면 2월 달 정도까지는 이제 돼야 또 일단은 미국 이제 FDA 긴급 승인, 사용 승인도 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부작용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려할 점들은 아직까지는 좀 있는 상황이다. 화이자에서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된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화이자 백신이 우리나라까지 넘어오려면, 물 건너 넘어오려면 우리나라 이제 정부 쪽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연말, 내년 하반기 돼서야 우리 국민들까지도 이제 백신을 이제 접종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 1년 정도는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개발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추려서 가지고 온 건데 지금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100개 정도가 되고요. 임상 3상에 지금 이제 착수 들어간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 10군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딱 4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영국과 이제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그 제약사죠.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존슨앤존슨,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이제 부작
부작용 이슈도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도 부작용을 딛고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백신이다 보니까 모더나 이슈도 당연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화이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 4군데 일단 기억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4군데만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가장 네. 유명한 제약사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자 쪽에서 이제 90% 효능의 지금 백신을 뭐 중간 임상 결과 발표가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미증시가 빵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 전에도 이제 모더나 이슈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이 이런 제약사들이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셀트리온이 올라갔다, 한미약품이 올라갔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개발했다 그런 걸로 올라가는 이해가 너무 잘 됐어요. 네. 일종의 그 대장주격 역할을 하는 그런 제약사들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코로나 백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약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대대적으로 오바마 케어 계속 이제 유지도 시킬 거고 네네. 발전도 시킬 거고 이런 공약들 걸고 있고요. 약가 상승도 이제 제한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 상품들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설정을 이제 금지를 할 거고 브랜드에 상관없이 가격 인상폭도 제한을 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완전 이제 경쟁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약품도 수입을 이제 앞으로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약품 수입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제약사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도 R&D 투자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거는 첨단 바이오 재생법이라고 해서 이 첨생법이 이번 연도 8월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신약 개발이 조금 더 앞당겨졌다는 거 그리고 미국의 수출길도 열렸다는 거. 이게 이제 바이든 제약 그런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첨생법 이야기를 왜 했냐면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세계 의약품과 처방약 시장 추이 전망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말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면은 그 환경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 뭐 호르몬 이런 영향들도 있어서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도 속눈썹 길게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피부 질환도 또 많이 앓고 있어요. 아토피나 네네, 그런 맞아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안고 태어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질병들이 또 발전하게 되면 또 희귀 의약품도 필요하거든요. 희귀 네네. 질환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망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희귀 의약품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고 신약 개발이라든지 수출길도 지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 우리 국내 시장이 이제 어떤지 보자는 거예요. 이건 이제 네네. 기술적인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이제 미국 대선이 있기 보통 이제 3개월 전까지는 항상 증시가 통상적으로 관망 장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박스피에 갇힌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박스피를 탈출을 하면서 우상향 추세로 코스피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아쌤,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왜 코스닥은 안 올라가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실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적.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 실적 방어를 잘한 그런 대기업들, 또 대형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방어를 하면서 지금 최근에 또 화학 종목들도 올라가거든요. 네네. 케미컬이라든지 뭐 금융주, 특히나 이제 배당 많이 주니까 연말 되면 금융주라든지 요즘에 유통주들도 굉장히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로 인해서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려면은 삼성전자 올라가야 된다라는 지금 공식을 깨고 맞아요. 대형 종목들이 지금 이런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장세라서 지금 코스피는 이렇게 지금 대세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제약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시장은 또 대형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시장이라는 게 순환매거든요. 네네. 대형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세가 나오기도 하고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장이 나오기도 하고 시장이 너무 좋지 않을 때는 뭐 소형주들, 뭐 스몰캡 이런 종목들이 갑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대형주가 또 주도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코스닥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이 힘을 쓸 수가 없고요. 제약 종목들도 이런 화이자 백신과 이슈가 이제 붙어줘야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제약바이오 종목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이제 코스닥의 흐름이 어떠냐면은 지금 상승 구간 이후에 눌림이에요. 근데 네네. 주아쌤 이제 이데일리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요 구간 있죠. 여기 고점 구간. 여기 네네. 고점 구간에 뜬 캔들이 있어요. 이게 십자형 캔들. 이 십자형 도지형 캔들이 고점 구간에 뜨면은 추세 전환 시그널이다. 이거 주아쌤이 이데일리 강의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요즘에 너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너튜브에다가 뭐 주식 와이프, 이데일리 뭐 검색만 하셔도 강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꼭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이제 고점 시그널이 나와서 눌렸어요. 왜냐? 네네. 하지 말아야 하는 패턴 말씀드렸죠. 왜냐면 쌍봉 구간이었거든요. 네네. 쌍봉.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물을 한번 소화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눌렸다가 거래량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아쌤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오고 이번 달 어때요? 지금 코스닥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쭉 밀어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럼 코스닥이 올라오려면 결론적으로는 뭐다? 제약지수가 올라와야 된다. 그럼 제약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네네. 제약지수 역시도 지금 코스닥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기승전, 이제 수미상관 구조로 말씀드릴게요. 주아쌤이 앞부분에 뭐라 그랬죠? 주아쌤이 이제 6월 달에 공략했었던 종목군들, 치료제. 네, 치료제 이제 공략을 했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특징이 뭐예요? 백신 종목들이 올라가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강의 잘 들었으면 이 물음표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희귀의약품과 첨생법과 관련된 종목들이 바이든 정책의 수혜를 받고서 그 다음에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이 대세 상승, 제약 종목들로 대세 상승이 나오려면 어떤 종목들로 이루어질까 했을 때는 답은 제약바이오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터전 이번 연도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와, 이렇게 보니까 이 시장의 크나큰 흐름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런 대세 상승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런 첨생법과 희귀의약품 질환 관련된 약물을 만들고 있는 제약사들, 국내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 챙겨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주아쌤이 네. 이번에는 에피타이저잖아요. 가볍게 일단 우리가 출발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중에서 주아쌤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 이슈와 함께 이 희귀의약품, 첨생법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요. 주아쌤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주아쌤은 종목 상담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셔서 정말 열정적인 강의를 도와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상승, 코스닥의 상승은 제약바이오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내일 장 시작 전에 에피타이저 종목이죠. 백신과 첨단 재생 치료와 관련된 종목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노란톡에 얼른 입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주식 와이프 종목 식당을 검색을 하시고 참여 코드 8282 눌러주시면 지금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강의가 끝난 만큼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거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종목 상담이 첫 번째로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을 매수하셨다고 하고 지금 매수가가 2,000원에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상승 추세이긴 한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남겨주셨거든요.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 롯데손해보험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롯데손해보험 요즘에 금융 종목들이 굉장히 또 좋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도 주주 현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네.
주주 현황 보면은 빅토리아 쪽에서 지분율을 이제 77% 가까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 롯데 쪽에서 5%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거 지금 대주주들이 지분율을 80%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유통되는 이제 물량수가 적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은 또 품절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품절주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수가 적고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그런 이제 종목을 품절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주 현황을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대 때는 그렇게 또 큰 악재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이제 2019년도 이제 4분기 때는 적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1분기, 2분기, 지금 3분기는 아직 뭐 예상 그런 컨센서스나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제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흑자일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 실적치는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롯데손해보험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이제 괜찮으면은 당연히 주가에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에 이제 금융 종목들이 대체로 같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다행히 지금 주봉상 움직임 보면은 추세 전환 중이에요. 어떻게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쌤이 그때 거래량 공식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롯데손해보험 보니까 딱 그 제 거래량 공식이 보이네요. 영망치 캔들의 대량 거래량. 이 이제 공식이 나오면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이제 흐름들 관찰해 보시면서 저는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2,000원에서 사셨고 지금은 조금 이제 손실 구간이세요. 다시 이제 본전권 이상으로 올라오면은 2,150원에서 2,200원 구간 여기 구간에서도 한번 이제 단기적인 또 저항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는 관점으로 들고 가보셔라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정말 대박 친구 3부 오랜만에 들어와 주셔서 첫 번째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 20분 조금 안 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주식 와이프 종목 식당을 검색을 하시고요. 참여 코드 8282 눌러주시면 지금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다가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반맛집님이 남겨주셨고요. 주아쌤 오랜만에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유니트론텍을 남겨주셨네요. 매수가가 7,900원에 보유 비중을 10% 갖고 계십니다. 유니트론텍 반도체 관련주인 것 같은데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유니트론텍 매수가가 얼마였죠? 7,900원이요. 7,900원. 네, 맞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제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종목들도 특징이 있어요. 보통 실적이 괜찮거든요. 근데 이런 장비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다면은 그냥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내지는 재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또 테마로 엮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유니트로텍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이제 장비주다라고 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7,000원대에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유니트로텍이 장비주이기도 하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사업들도 하고 있어서 이 전기차 관련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장기도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중장기로도 한번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7,700~800원 구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주봉상의 매물대 주어쌤이 항상 강조를 드리죠. 저항 주는 구간이 또 계속 저항을 줍니다. 그래서 이전 구간에도 보면 2019년도 계속 이제 7,700~800원 구간에서 저항 줬었고 이번 연도에도 계속 7,700~800원 구간에서 저항 주는 모습이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주면은 역시나 또 다시 한 번 더 돌파해 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스윙 관점으로 봤을 때는 7,700~800원 흐름 보시고요. 중장기적인 이제 흐름을 봤을 때는 그 위로는 사실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이거 10,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중장기까지
여기까지도 한번 고려해보시면서 보유관 좀 유지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네. 일단 7,700원에서 7,800원 시청자분의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 수 있겠지만 중장기로 본다면 더 큰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드렸으니까 혹시나 여유가 되신다면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와이프님이 있다면 주식 남편이 있으셔야겠죠. 주식 남편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주식 와이프님, 하나마이크로는 매수하셨네요. 지금 매수가가 9,950원에 보유 비중이 25%. 꼭 좀 부탁드려요. 많이 힘드네요. 이렇게 남편이 너무 힘들대요. 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아, 네. 진짜 필명이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종목집들이라는 프로그램 위대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같이 나왔었던 전문가님한테 남편하고서 불렀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신 분들이 남편 1, 2, 3 뭐 이런 식으로 막 허즈밴드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이 종목이 또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AR이라든지 뭐 정부의 VR 뭐 이런 혁신 사업들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 종목도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서 소부장 관련주 중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로 이제 비중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거 예전에 적어도 한 7월 뭐 요럴 때 이제 매수하셨으면 정말 또 재미 좀 보셨을 텐데 하필 또 올라가고 있는 이제 추세 속에서 지금 비중을 이제 25% 정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이 좀 애매하긴 해요. 왜 애매하냐면은 지금 시점이 지금 당장에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안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뭔가 빠른 종목, 좀 크게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한다 하신다면은 오픈 채팅방 계속 계세요. 그럼 주아쌤이 내일 종목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네. 그 종목으로도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비중만 좀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5% 비중으로 현재가 구간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현재가 구간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뭐 당장의 지금 상황에서는 장비 종목들이 뭔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을 제가 봤을 때는 적정 비중 한 10%에서 15% 정도로 일단은 다운만 시키시고요. 나머지 비중으로는 종목 교체를 하시거나 새로운 종목 신규 매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여기서 일단은 반등을 좀 주는지 한번 흐름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주면은 9,400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이전 전고점 구간이죠. 이전 전고점 구간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리스크 관리를 내가 좀 짧게 빠르게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 7,200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뭐 비중을 좀 더 많이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관점으로 흐름 체크해 보시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정말 깔끔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주식 와이프의 종목 식당을 검색을 하시고요. 참여 코드 8282 눌러주시면 지금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 상담뿐만이 아니라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에피타이저 종목이 이 노란톡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늦지 않게 노란톡 입장하셔서 내일 에피타이저까지 맛있게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종목 상담, 다음 종목 상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짹짹님이 남겨주셨어요. 더 예뻐지신 주아쌤 보고 싶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를 매수를 하셨고 지금 매수가가 51,475원에 보유 비중 13%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제가 빠져나올 수 있을지 전략을 좀 잡아달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이 종목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이름 있잖아요. 종근당. 종근당 쪽에서 이제 바이오 이제 기업들도 나와 있는 그 자회사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가 뭐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만 하필 그 5만 원대에서 딱 그 매수하신 시점에서 저항받고 계속 밀리게 되면서 하락 추세를 지금 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가 8월 달까지만 해도 그 코로나 치료제 그 나파모스타트인가 그 이제 이슈 받으면서 급등이 한번 세게 나왔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들어갔던 이제 시점 보니까 딱 요맘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왜 아쉽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통 이제 눌림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들어가시거나 이제부터 반등 시작하겠구나 해서 들어간 시점이 의외로 하락 추세 구간에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상승 구간 이후에 눌림, 상승 구간 이후 눌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려가는 하락 추세에서도 내려가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요. 그러다가 또 내려가고 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요. 근데 알고 보면은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다?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 구간을 딱 정확히 맞는 구간에서 지금 물리신 거죠. 그래서 이거 매수 타점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종근당 바이오가 다시 뭔가 이제 새로운 또 이슈가 붙어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치료제 이슈는 한번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 개발 이런 걸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주하선생님 말씀드린처럼 뭐 그 희귀질환 뭐 의약품이라든지 네네. 신약 이런 게 나와야지만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사나 뭐 이런 이제 기업들 뭐 사업 보고서나 이런 거 좀 들어가시거나 홈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시면은 또 개발하고 있는 그런 것들 이제 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비중은 나쁘지가 않아요. 13% 정도면은 뭐 다른 분들은 막 진짜 50%, 60% 맞아요. 찍으시는 네네. 분들도 많으신데 10%대 정도면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주봉상 구간 보니까 주봉상에 지금 20주선 구간 좀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가려면은 45,000원 이상 올라와줘야 이제부터 반등이 제대로 나오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45,000원 구간 반등 나올 때 여기 이제 돌파하면서 가는지 흐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또 어디까지 잡냐면은 만약에 좋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만약에 붙는다 하면 네네. 57,000원에서 58,000원대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수익 전환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일단은 이제 보유하시고요. 주하쌤이 3일간 스페셜 방송 계속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네. 3일 동안 아무래도 주하쌤이 오늘 이제 에피타이저로 제약바이오를 시작한 이유가 있겠죠. 네네. 계속해서 이 브리핑을 들으시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이런 종목들 수익까지 충분히 내실 수 있으니까 꼭 이제 오픈 채팅방에 몸담고 계시면서 흐름들 살펴보셔라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상담 보내주신 분 이렇게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에피타이저 종목으로 제약바이오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브리핑을 앞으로 수목금 쭉 계속 유념해서 잘 들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45,000원 구간을 돌파하는 거를 좀 잘 지켜보자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클럽 가자님이 남겨주셨고요. 안녕하세요. 꼭 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동아약품을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22,500원에 보유 비중이 50%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이 너무 높아졌네요. 근데 거래량이 없이 빠져서 버티는 중이긴 한데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이렇게 여쭤보고 계시네요. 이거 지금 매수가가 얼마라고 했었죠? 22,500원이요. 22,500원. 나쁘진 않은데 보유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려올 때마다 계속해서 막 추가 매수 하신 것 같거든요. 최근에 그 BBB라는 기업이 있는데 시스웍이 이제 올라갔던 게 이 BBB라는 이제 기업과 나중에 이제 경영권을 이제 시스웍 경영권을 이제 취득을 해서 우회 상장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네. 시스웍이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반짝 한번 올라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BBB 만약 우회 상장하면 수혜를 받겠죠. 이 BBB의 지분을 뭐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이제 동아약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일단은 긍정적이긴 하나 지금 동아약품 역시도 코로나 치료제도 만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은 많아요. 재료들도 많고 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모멘텀들도 지니고 있는데 매수 전략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냥 내려갈 때마다 무조건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해서 종목이 이제 뚝딱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동아약품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고만고만해요. 이거 제 강의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이렇게 좀 일정하게 좀 비슷비슷하게 나올 경우에는 보통 테마로 엮여야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이슈나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치료제 임상이 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이제 계속해서 재료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BBB도 이제 언제 이제 우회 상장하는지도 꼭
챙겨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약품이 이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거의 700% 올라갔어요. 700% 올라간 종목을 여기 보시면은 22,500원 요 정도 가격 구간인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일단은 현재로서는 높아요. 왜냐면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냐면은 40%에서 지금 50% 정도 낙폭을 키웠거든요. 일단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긴 한데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 이게 진짜 하락 추세 나올 때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돼요. 반등 줄 때 하셔야 되는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해는 하신 것 같아요. 뭐 책을 좀 보신 것 같은데 거래량이 그냥 없이 빠지고 있어 버티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시고 또 한 가지는 모르세요. 뭘 모르시냐면은 거래량이 줄고 있으면 어때요? 당연히 추세도 하락으로 갑니다. 그거를 아셨어야죠. 거래량이 늘 때는 어때요?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없이 빠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줄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신 게 일단 매수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잘못됐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주한쌤이 이제 온라인 강의도 이제 가끔씩 진행을 하니까 내일 이제 온라인 강의 또 들어오시면 주한쌤이 또 이런 매수 타점 잡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타이밍 잡는 방법들 이런 것들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들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동아약품이 일단은 지금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하락 추세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오히려 비중을 줄이거나 좀 손절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손절매를 안 하시고 물을 타신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음봉, 양봉, 음봉이죠. 양 패턴으로 가면 긍정적인 패턴인데 음봉, 양봉, 음봉으로 떨어지니까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수혜를 받으려면은 전 이제 섹터가 같이 이제 올라가야지만 대세 흐름을 탈 수가 있는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종목이 일단은 15,000원 부분까지 더 빠졌다가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도 이게 다 기회비용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거든요. 만약에 좀 정신 빨리 바짝 차리시고 일부라도 좀 손절을 치시고 그거를 좀 원금을 좀 회복을 하셔가지고 좀 만회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뭐 전량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10%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고서 좀 긴 흐름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5,000원 구간까지 한번 롤러코스터를 타고 오셔야 될 듯해요. 근데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해도 얘가 반등이 나올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 운 좋게 진짜 조상신이 좋아서 올라온다면은 21,000원 구간대까지 다시 한번 더 회복 구간 바라보셔라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난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종목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 오늘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내일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이 제약바이오 에피타이저로 선물을 또 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한 종목 정도 짧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부자님이 남겨주신 제넨바이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7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마이너스 45%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손절해야 할지 여쭤보고 계시거든요. 네, 이게 제넨바이오 지금 손실률도 굉장히 지금 크고요. 네네. 이게 하필 또 이제 이종장기 이식과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도 테마성으로 움직여요. 이종장기 관련 종목들이. 근데 지금 이 테마를 지금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고 우리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제 공략을 할 때도 물론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이 있지만 대체로 일단은 적자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제넨바이오도 그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내년 또 3월 달쯤 되면 또 마음이 또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제넨바이오가 또 8월 달까지 굉장히 또 강세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종목은 600원짜리 종목이 6,500원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종목, 그러니까 1000%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을 공략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아까 주화쌤이 이제 공략해드린 이제 종목들 보시면 뭐 현대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시기만 잘 잡으면 주화쌤이 그때 당시에도 바로 이런 이제 시세 초입고 이런 구간을 잡아드리니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잘만 잡으면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데일리에서 주화쌤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지난 1, 2월 달에 주화쌤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계속 우상향했죠. 그러니까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도 이 시장 흐름 대세 파악하는 것도 정말 모두 다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빨리 만회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시장 타임이 굉장히 짧고 또 우리가 반등 줄 수 있는 시기에 제대로 공략하셔서 원금 회복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주아쌤이 일단은 맛보기로 디저트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 디저트 종목을 오픈 채팅방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간이 끝나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들어오라는 의미에서 참여 코드 걸려져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선취매 꼭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에피타이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주식와이프 종목식당을 검색을 하시고요. 참여 코드 8282 눌러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박친구 3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